도대체 탕후루가 뭐길래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걸까요? 전국 420개 매장을 운영하는 달콤함과 탕후루의 김소영 대표가 국감까지 불려갑니다. 간식이 무슨 죄냐고요? 너무 달달한 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탕후루 열풍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탕후루 사장님 얘기가 아니라요. 치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이 과일에 설탕을 그대로 입혔으니까 보기만 해도 달잖아요. 비단 충치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탕후루가 딱 찍혀버린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중학생 비만 환자가 4년 사이에 3배 늘었대요.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만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뇨 환자도 늘고 있어요. 사실 탕후루가 본격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건 올해부터거든요. 달콤함과 탕후루의 매장수 현황만 보더라도요. 2022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43개였는데 현재는 420개니까 딱 10개월 만에 10배가 커진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높아진 청소년 비만율을 탕후루 탓이라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탕후루가 이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지금 10대들 사이에서 탕후루가 누리는 인기는 정말이지 말이 필요 없을 정도긴 해요. 뭐 당장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자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거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달라고요. 아니, 집에서 다쳤는데? 실제로 최근에 탕후루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오는 학생들도 늘어났대요. 화상성형외과 전문의 말에 의하면 많을 때는 하루에 10명 이상 오기도 한다네요. 탕후루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과 어른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이 관심이 결국 국회까지 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달콤함과 탕후루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했는데요.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 섭취량이 높아지면서 소화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높아지는 비만율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 업체에 질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탕후루 국감행을 두고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의아해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국회가 반상회냐? 몸에 안 좋은 담배도 팔고 소주도 파는데 왕가에서는 돈 안 줬냐? 이런 식이면 코카콜라는 사형이네. 비만으로 탕후루 조지는 건 미세먼지 원인이 고등어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국감이 예능 프로라고 착각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탕후루 대표를 불러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지? 탕후루를 못 팔게 만들 수도 없고 설탕을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높아지는 비만율을 줄일 방안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나라 돈 받는 분들이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본다면 국감에 이런 이목을 끌만한 증인을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탕후루 대표 같은 국감 이색 증인은 그동안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백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다른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번 국감만 해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게 탕후루 대표지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특이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돌 그룹 출신 남태현도 이번에 소환됐어요.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남태현을 참고인으로 부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참고인에게 마약을 투여한 계기를 묻겠대요.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10대와 20대 마약 투약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네요. 이런 식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증인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국감을 지켜보는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본래의 목적인 국정 감시가 아니라 화제성이 높은 증인에 얹혀서 같이 주목받아 보려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특히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탕후루 대표 불러서 마약 아이돌 불러서 백종원 펭수 불러서 화제가 되면 언론의 조명도 받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눈도장도 찍고 인지도가 올라가면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한건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질의나 제대로 하면 뭐 차라리 다행일 것 같아요. 국감에 불려갔던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국회에 출석한 3시간 40분 동안 어떤 질문도 받지 못했대요. 재작년에는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불려갔는데요. 질문 딱 한 개 받았대요. 그리고 답변은 30초. 참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더 최악인 거는요. 2021년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꾸라지와 금붕어를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을 오염수가 담긴 수조에 넣었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10분 뒤에 물고기들이 모두 죽었어요. 2018년에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벵갈 고양이를 깜짝 이색 증인으로 데려왔는데요.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동물을 데려와서는 한번 봐라. 어렵게 공수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둘 다 관심 받으려다 동물학대한 케이스가 된 거죠. 이번 2023년 국감은 과연 이런 비판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의도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대요.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계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3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근데 2018년에 불려갔던 백종원 대표가 밝힌 뒷얘기를 보면요. 국감은 섭외가 아니다. 나오라고 통보하는 거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증인 성격에 따라 거절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이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입니다.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다고 해요. 우선 탕후루 대표는 12일에 출석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